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이제 유니버클래스에서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속적으로 부모님들과 같이 좀 디테일하게 궁금한 것은 조금 해소하고 넘어가도록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좀 만들었고 오늘은 처음입니다. 자, 우리 정시 준비 또는 정시 파이터 친구들이 이제 정시 저한테 원서 쓰러 왔을 때 국어 한 문제, 수학 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지 정말 그때는 몰랐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한 문제가 얼마나 크게 입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직접 한번 대학별 환산 점수를 좀 계산을 해보고 한 문제의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진학사나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환산이 되는 환산 점수를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고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편하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 중에 하나인 연세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평가원 모의고사는 원점수가 기재되진 않아요. 딱 세 가지 심플하게 반영되어 있는데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이렇게 세 가지만 되어 있는 게 수능 성적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의 백분위가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보면 국어 화작이 96%예요. 그러면 96%는 이 아이가 4% 이내에 있다. 얘 뒤로는 96%가 있다.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조금 더 상위권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백분위고 실제 우리가 정시에서 보는 건 백분위 반영 대학도 있지만 상위권의 일반 학과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좀 많습니다. 내신에서도 보면 표준 편차라고 나오죠. 평균에 대한 편차 또는 평균에서 내가 어느 거리에 있는가라는 게 표준 편차인데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능에서의 표준 점수는 최고 득점자의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을 때 이론적으로 있는 게 국어가 200점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점이고요. 탐구는 각각 탐1, 탐2라고 할 때 10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국어가 불수능이다, 수학이 불수능이다라고 할 때는 이 표준 점수가 150에 가깝거나 150을 살짝 넘겼을 때 이 국어나 수학의 표준 점수,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적당한 변별력을 갖춘 괜찮은 문항이었다라는 기준으로 보는 게 보통 143에서 145 사이 정도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탐구는 보통 70이 넘으면 좀 많이 어렵다. 그리고 보통은 65에서 70 사이에 있다. 그냥 요 정도의 감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실제 성적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김유클 학생은 합법과 작문, 미분과 적분, 생원,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연세대식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연세대는 국어는 200점으로 환산을 하죠. 그 다음에 수학은 300점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탐1, 탐2를 합쳐서 300점으로 환산을 하고요. 영어는 1등급이면 100점, 2등급이면 95점에 가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국어는 200점 만점인데 200점 만점으로 환산하니까 동일하죠. 근데 얘는 어떠냐면 수학은 200점 만점인데 300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걸로 바꿔주려면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수학의 가중치가 있네요. 국어는 그냥 쏘쏘이고 반면에 이것도 얘네 둘을 합치면 200점이에요. 근데 3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죠. 그러면 얘를 이걸로 바꿔주려면 얘도 1.5를 곱해줘야 돼요. 아하! 그러면 연세대는 국어보다는 수학하고 과학을 동일하게 좀 잘해야 돼. 어떤 학교는 이게 1.8이면서 1.3인 경우도 있고요. 이게 곱하는 이 부분에 따라서 어느 과목에 좀 더 비중을 두는가. 연세대는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학하고 과탐을 골고루 잘 본 친구들이 매우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만점의 환산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연세대는 표준 점수를 쓰니까 이 아이는 133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곱하기 1이니까 그냥 두시면 돼요. 133점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200점 만점에 136점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에 1.5를 곱해주시면 되죠. 반면에 탐구 두 개는 합쳤을 때 이 친구는 133점인데 이렇게 환산을 하려면 1.5를 곱해줘야 돼요. 자, 영어는 1등급이에요. 만약에 2등급이면 95점을 더해주는 거고 1등급이니까 여기에 100점을 더해줍니다.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경우는 그냥 10점의 만점의 환산 점수가 한국사에 포함이 된다. 자, 우리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약간 어려운 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이 아이예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가시면 백분위가 동일하죠? 근데 얘는 66점이고 얘는 67점이에요. 동일한 백분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표준 점수는 작게는 1점, 크게는 2, 3점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아이의 잘못은 아니죠. 그 해에 그 과목이 이렇게 어렵거나 쉬울 거라는 건 이전에 예측하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탐이든 과탐이든 이 선택 과목에 따른 표준 점수의 유불리를 보정해주는 값을 씁니다. 모든 대학이 쓰는 건 아니지만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걸 보정해줘요. 우리가 그 보정하는 값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변환 표준 점수라고 부릅니다. 요게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인데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라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자,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최대한 조정해 주는 값. 그래서 동일하게 95의 백분위를 받았으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표준 점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변환 표준 점수는 수능을 보고 상위권 대학의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라고 하면 다 각각 발표를 합니다. 모든 대학의 변환 표준 점수가 동일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거기 보시면 연대의 95의 변환 표준 점수는 몇 점일까요? 그쵸? 얘네 둘 다 이 95라고 하면 연대의 변표는 65.4예요. 그러면 이 변표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 식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65.4 더하기 65.4예요. 그러면 이게 몇 점이 될까요? 130.8이 되면서 동일한 백분위를 받았을 때 지원을 선택한 아이들이 더 유리한 점수를 갖지 않고 동일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꿔놓습니다. 자, 오늘 오신 김에 더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자, 우리 변환 표준 점수 보면 이 친구는 동일하게 탐구 두 개의 평균이 95죠. 탐1, 탐2가 95, 95여도 95죠. 하나가 100이고 하나가 90이어도 95죠. 이게 변표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숨겨진 의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는 130.8이죠. 자, 두 번째는 134.11이에요. 99, 91도 평균 95인데 이 경우의 변표는 132.34가 됩니다. 탐구 평균 95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환 표준 점수는 이렇게까지 벌어집니다. 여기 곱하기 1.5 하면 더 어떻게 될까요?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의 또 다른 의미는 평균은 똑같지만 한 과목이라도 높은 백분위를 갖고 있는 아이의 표점이 조금 더 높아지는 구조적 장치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정시에서는 전략을 짜서 가나다군을 넣습니다. 단순하게 백분위, 평균, 환산 점수만 가지고 얘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95, 95, 100, 90, 99, 91이어도 성대, 서강대, 연대, 고대의 변표 점수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백분위 요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렇게 도했을 때 총점이 몇 점이 나오냐면 643.2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대는 마지막 900분의 1000을 곱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의 최종 환산 점수는 몇 점이 나올까요? 제가 계산했을 때 714.67이 최종 이 아이의 연대식 환산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요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맞았는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수학을 4점짜리를 하나 더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표준 점수는 133점이 되고 백분위가 96이 되면서 2가 됩니다. 이렇게 딱 한 문제의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급은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의 용도로 중요한 거지 정시에선 중요한 게 아니다. 아까 변표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 한 문제는 표준 점수에서는 3점이 까였고 1.5를 하면 더 까이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먼저 계산을 했을 때 연대식 환산 점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수학을 한 문제를 더 틀렸을 때 환산식이 709.67이 됩니다. 5점 넘게 벌어지죠. 저희가 보통 최상위권에서의 1점 안에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합불이 갈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까지는 정시 라인을 지금 체크하고 있어서 그냥 어디가에 발표된 70% 컷으로 볼 때 20, 23 수능 기준으로 표점으로 비교해보면 요거면 연대 기계가 가능한 점수가 되고요. 자, 이렇게 709.67 정도가 되면 같은 연대지만 건축이나 도시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는 높은 과와 낮은 과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이 학교가 가능하지 않고 그 밑에 학교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어마무지한 영향력이다. 자, 우리 수학에 약한 친구들이 또는 과탐은 암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과탐을 조금 수학보다 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수능에서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반영 비율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러한 반영 비율이라면 수학 못지않게 해줘야 되는 게 과탐 2과목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수능에서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이거와 관련돼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주 초보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오늘 한 내용은 웬만한 부모님들에게 모두 다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죠. 지금 탐구 과목, 선택 과목에 따라서 아이들 유불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 탐구 과목 4과목에서 선택하는데 어떤 게 유리한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과 친구들은 2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런 고민은 하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선택 과목을 하면 되는 걸까요? 변표의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보통 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나 백분위를 쓰는 학교 이렇게 변표를 쓰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표준 점수, 올해 서울대가 변환 표준 점수에서 표준 점수로 바뀌긴 했거든요. 그다음에 백분위 그냥 반영하는 학교들은 그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여전히 입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 정보를 그러면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보통 수능 성적표 받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변환 표준 점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은 한번 찾아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대학별 환산 점수예요. 이거는 이 점수로 오는 과정 중에 의미 있게 해석을 하는 거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만 결국은 기승전 정시는 대학별 환산 점수로 결정이 된다. 그 목표한 그런 대학에 대해서 그 요강과 이 세부적인 걸 같이 공부하면서 대학별 환산 점수와 이런 것들을 다 개별로 서치를 해서 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제일 것 같아요. 먼저는 수능 성적이 나왔을 때 이 기본 베이스에 이 학교가 어느 과목에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몇 점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는 이 과목이 좀 더 유리하고 이 과목이 좀 불리해. 그러면 불리함을 가장 최소로 하면서 잘 본 과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반영 비율을 갖고 있는 학교가 어디가 있느냐 정도. 이 100분위 평균으로 기본적인 학교 라인을 잡는다면 이 학교 라인 안에서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을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시는 실은 조금 복잡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우리 아이의 성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은 정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주제를 부모님을 모시고 한 첫 주제로 잡아서 솔직히 되게 걱정했어요. 좀 쉬운 주제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너무 금방 잘 이해를 해주셔서 좋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마음 뿌듯하고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특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문제를 더 맞히고 덜 맞히고는 정시에서 워낙 큰 차이로 벌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하지 말고 국수탐을 매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을 수능 전날까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시 파이터들에게 오늘의 영상이 앞으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입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버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